경기도 시흥의 전원주택,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빨간 고추들이 바구니에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올해도 고추가 잘 됐네.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산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명진이 서울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좋았거든요. 도시에서 뭘 하겠어. 나 같은 시골 할머니가. 말수는 고추 한 개를 따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답답했습니다. 이웃과 인사할 일도 없고 흙을 만질 수도 없었죠. 여기서라면 텃밭도 가꾸고 이웃 할머니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말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이지만 정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찬장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와 반찬들이 가득했죠.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말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명진은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 지우는 무슨 인터넷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했나?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세상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말수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배추와 무가 제법 자랐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담갔을 텐데 요즘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김치는 사 먹는다고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말수는 중얼거리며 배추잎을 만져보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김치도 맛있다고 하니까요. 옆집 박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말수나, 오늘도 혼자 밭일하고 있네. 응, 배추가 잘 자라서 보러 나왔어.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언제 한번 얼굴 보여줄까? 박 할머니의 말에 말순도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바쁘다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 건강하게만 살면 되지. 말수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라고 뜨자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훈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급한 듯 했죠. 어머니, 혹시 다음 주에 서울 좀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큰 촬영이 있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지훈의 부탁에 말순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며느리가 자신을 찾는다니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가야지. 뭘 도와주면 되는데? 말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집안일 좀 도와주시고 촬영 준비 같은 것들요. 손님들도 오실 거고. 지훈의 설명은 두루뭉술했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니. 이젠 나도 며느리한테 인정받나 보다. 말수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지훈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이제야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올라가면 될까?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어떠세요? 미리 와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말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치부터 새로 담가야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갓 담근 김치,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손이 저절로 바빠졌습니다. 우리 지훈이 촬영한다니까 영양가 있는 것들로 준비해야지. 말수는 냉장고를 뒤지며 재료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바쁘게 사니까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야 우리 지훈이도 마음을 연 게구나. 말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수는 서울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여러 개 준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도 통째로 싸고 직접 기른 채소들도 가방 가득 담았습니다. 마치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죠. 우리 명진이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던데. 말수는 고기 반찬을 더 챙겼습니다. 며느리 지훈도 워낙 마른 편이라 살을 좀 찌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안 먹는다고 늘 걱정이었거든요. 박할머니가 말순의 짐 보따리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말순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쩌려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찾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 지훈이는 참 착하다니까. 말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할 만한 효부 며느리를 두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말수는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김치통과 반찬들로 가득한 가방들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이었죠. 강남까지 2시간이면 되겠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진과 지훈이 사는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였습니다. 처음 그 집에 갔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드디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순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며느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어요. 말순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어머니. 문이 열리자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지훈의 인사는 예의상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한 미소는 없었죠. 이렇게 큰 짐을 다 가져오셨네요. 지훈이 말순의 보따리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명진이랑 지훈이 먹으라고 반찬 좀 가져왔어. 말순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집안이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카메라 장비들과 조명, 그리고 알 수 없는 소품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촬영 준비 중이라 좀 어수선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하나씩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디에 넣어요? 냉장고가 좀 작아서. 지훈은 반찬들을 대충 구석진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함부로 취급되는 모습에 말순의 마음이 살짝 상했습니다. 우리 명진이는 어디 갔어? 회사 갔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늦게 들어올 거예요.
지훈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못 본 것이 아쉬웠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집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촬영팀이 들어오거든요. 지훈은 거실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 브랜드 촬영용 소품이니까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 카메라들도 비싸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알겠어. 조심할게.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냉장고에 김밥 있어요. 사온 김밥을 내놓으며 지훈은 자신은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말수는 혼자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마른 것도 다 다이어트 때문이구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먹으면 몸에 안 좋을 텐데 말이죠. 오후부터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리는 거예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아들의 인사도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힘들지?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명진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반찬 많이 해오셨어. 하지만 명진의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명진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데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는 모습이 말순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려고 했지만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배달 음식 시킬 거예요. 간편하게 드세요.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도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며느리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말순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촬영팀 오기 전에 청소 마저 해주시고 음료수 좀 사다 놓으시면 안 될까요? 말순은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마트에 다녀온 말순은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소품들도 예쁘게 배치했습니다. 지훈이 돌아와서 말순의 정리 솜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우리 집 도우미보다 훨씬 나아요. 지훈의 말에 말순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명의 젊은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카메라 앞에서 화장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말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었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말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크림이에요. 전문적인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촬영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각도를 맞추며 완벽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독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멘트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지우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촬영 중간 휴식 시간에 지훈이 말순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차 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스태프분들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요. 말순은 기꺼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녹차를 우리고 과자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스태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최고네요. 한 스태프가 말하자 말순은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뭘?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의 친구들이 촬영장에 찾아왔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지훈아, 촬영 잘 되고 있어?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들, 와줘서 고마워요. 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친구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지훈이 집은 항상 깔끔하네. 촬영하기 딱 좋은 공간이야. 말순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수다는 활기찼습니다. 화장품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 SNS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내와주세요. 지훈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말순은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와 배를 예쁜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어머, 과일 정말 예쁘게 깎으셨네요.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화가 말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님이 정말 부지런하시네. 우리 집 도우미보다 훨씬 꼼꼼하시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좋은 도우미 구하기 진짜 어려운데.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우미라니, 자신은 이 집의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손이 정말 빠르시거든요. 친구들을 향한 지훈의 말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편의성을 강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촬영이 재개되자 친구들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화장품을 바르는 모습을 보며 조언도 해주고 박수도 쳐줬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말순만 혼자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지훈이 촬영 사이사이 말순에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다림질, 청소, 정리정돈. 하나씩 늘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점심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지훈아, 너희 집 분위기 정말 좋다. 촬영하기 완벽해. 어머님도 정말 성실하시고 우리 촬영 방해 안 하시고 조용히 일만 하시네. 그 말을 들은 말순은 부엌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방해 안 한다고? 자신이 여기서 방해가 되는 존재인 건가요? 도와주러 온 건데 언제부턴가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촬영이 끝나자 친구들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촬영 대박이었어. 컨텐츠 퀄리티가 정말 좋더라. 어머님이 백그라운드에서 서포트해 주시니까 넌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겠다.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머니 손이 정말 빠르시거든요. 우리 집 살림 도우미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살림 도우미라는 표현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도우미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후 지훈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촬영이 순조롭게 끝났어요. 감사 인사는 했지만 어딘지 사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던 말순에게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또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편하게 드세요. 함께 식사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일하러 온 사람 같은 대접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작은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찾은 이유가 정말 가족으로서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리해서였을까요? 마음 한구석이 서글펐습니다. 명진이 늦게 들어와서도 말순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부른 건가 아니면 그냥 편해서 부른 건가. 처음으로 서울에 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훈은 커피 머신에서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그래. 말순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촬영이 있어요. 어제보다 더 큰 프로젝트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또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참 어머니. 지훈이 말순을 불렀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이라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간식 준비도 좀 더 정성스럽게 부탁드려요. 말순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충분히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더 신경 쓰라니요. 알겠어. 열심히 할게. 말순은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중에 대형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만 해도 서너 대였고 조명 장비도 대형이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스튜디오로 변했습니다. 말순은 구석에서 조용히 차와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스태프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졌습니다. 물 좀 주세요. 휴지 좀 가져다 주세요.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더욱 전문적인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고급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이 된 것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의 친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촬영 규모 정말 크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브랜드랑 계약한 거야? 대박이다.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이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점심 준비를 위해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김밥을 썰고 과일을 깎고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혼자 준비하니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지훈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응, 다 됐어. 말순이 대답하자 지훈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언니들, 점심 드세요. 친구들이 말순이 준비한 음식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김밥 모양이 예술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말순은 여전히 도우미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희 집 가정부 되게 성실하시다. 요즘 보기 드물어. 어디서 구했어? 그 말을 들은 말순은 과일 깎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정부라고요?
자신을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지훈의 대답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분은. 잠시 망설이던 지훈이 말했습니다. 가족이에요.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가족이라고는 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설명이었습니다. 아, 가족분이시구나. 그래도 정말 부지런하세요. 우리 집 도우미는 이렇게 꼼꼼하지 않은데.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요즘 이런 분 만나기 어려워. 말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도 친구들도 모두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가정부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촬영이 끝나자 스태프들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하루 종일 쌓인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등이 아프고 다리가 아팠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명진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 인사마저 사무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밥 먹었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명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훈이 친구들과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 정말 잘 됐어.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고마움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뭔데요?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너한텐 내가 가정부냐? 내 어머니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친구가 나를 가정부라고 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적이 흘렸습니다. 지훈은 할 말을 찾지 못했고 말수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지훈의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로 걸어가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김치통을 열어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김치가 검은 봉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김치를 왜 버려요? 지훈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조림도 멸치볶음도 시금치나물도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듣고 명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모든 반찬이 쓰레기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이 말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말순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 된장통까지 버린 후 말순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정부한테 주는 밥은 아깝지 않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엄마들이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말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들이 다 그렇다고?
말순이 되물었습니다. 자식 도우러 와서 가정부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진이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순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언제부터 엄마를 이렇게 대했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명진이 달래려 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해? 오해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들었어. 말순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옷가지들을 보따리에 넣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말순은 짐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도움이 정말 필요해서 부탁드린 거였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더 이상 와닿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긴 말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명진과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명진이 물었습니다. 집에 간다. 말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런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야. 현관으로 향하는 말순을 명진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이야기해요. 뭘 더 이야기해? 가정부 취급하면서 말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봤지.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그때 말순이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도우러 왔지. 사람 대접 못 받을 줄은 몰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렸습니다. 명진과 지우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쪽지 위에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해서 기꺼이 간 건데 결국 가정부 취급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틀 후 명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잘 왔어. 말순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명진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무슨,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 그래도. 됐어.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말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지훈의 SNS에서 말순을 가정부로 언급한 게시글이 누군가에 의해 캡처되어 인터넷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이라는 제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말순에게 알려줬습니다. 말순아, 너희 며느리 인터넷에서 욕먹고 있다던데? 말순은 놀랐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건 몰라. 하지만 소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지훈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계약들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텃밭에서 혼자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소문이 난 지 보름이 지나자 말순의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서 일하고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할머니가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말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며느리 일이 인터넷에서 계속 화제더라.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던데. 박할머니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안 써.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말순도 궁금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명진은 괜찮은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말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명진의 차였습니다.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어머니, 명진이 마당으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말순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왔구나. 차가운 인사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명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어. 말순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쉽게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명진이 말순 옆에 서서 빨래를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지만 말순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니.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순은 빨래 집게를 손에 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너 언제부턴가 너도 사람 무시하는 놈이 됐더라. 말순의 말에 명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라. 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명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훈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말순이 처음으로 명진을 돌아봤습니다.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아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명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광고 계약들이 다 취소되고 브랜드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SNS 댓글도 악플로 가득하고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지훈이가 자초한 일이야. 말순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명진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훈이가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해요. 말순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 지훈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명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말순이 빨래를 다 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진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대접해 주세요. 아들의 부탁에 말순은 마지못해 차를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명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글이었어요. 말순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들었습니다. 그 글 때문에 또 화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지훈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명진의 설명에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원? 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실수했지만 용기 있게 사과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세대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훈을 응원한다니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말수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맞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명진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떠나려는 아들을 보며 말순의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밥은 먹고 가라. 말순이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명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밥이 그리웠어요. 말순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계란말이까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역시 최고예요. 명진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말순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많이 드시지 못했나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도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입맛이 없다고 해요. 명진의 말에 말순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명진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말순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명진이 다녀간 지 며칠 후 말순은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감나무의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혼자 따기에는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하나씩 땄습니다. 말순아, 왼손님이야? 박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리니 작은 꽃다발을 든 지훈이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은 감따던 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온 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훈이 꽃다발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지만 말순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마당으로 들어와 말순 근처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땐 제가 세상이 저만 도는 줄 알았어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말순이 처음으로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 대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행사도 엉망이었을 거예요. 지훈이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 말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하지만 목소리에서 예전만큼의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함부로 대했어요. 말수는 감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지훈에게 말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감을 씻으며 말순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관심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지훈에게는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광고도 다 끊어졌고 사람들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어머니께 상처드린 게 가장 힘들어요. 말수는 감을 씻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야 후회되냐? 네, 정말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텐데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줄 알았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아팠겠냐? 말순의 말에 지훈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올린 글 보여드려도 될까요? 말수는 관심 없다는 듯 했지만 지훈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 어머니에 대해 글을 썼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글이었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말순이 글을 읽어보니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지훈을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랬어요. 진짜 눈물 난다는 댓글들이 많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분들도 많고요. 말수는 그 글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훈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영상도 만들었어요. 지훈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찍은 건데 어머니께 배운 요리법으로 만든 거예요. 영상에는 지훈이 서툴게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 영상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난다. 가족이 최고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화해가 감동적이다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가족을 소중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요. 말수는 그 반응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가족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니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어머니를 가족으로, 어른으로 제대로 모실게요. 말수는 오랫동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구나. 말순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자 말순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말수는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감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주황빛 감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명진과 지훈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명진은 손글씨로 쓴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태도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전 모습 대신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말수는 감따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여전히 냉담한 인사였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직접 만든 도시락 가져왔어요. 지훈이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만들어 봤어요. 말순이 도시락을 받아보니 정성스럽게 준비된 게 느껴졌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솜씨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훈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진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마음을 적어봤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카드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간단한 글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준다고 해서 말순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니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로 다시 모셔도 될까요?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순은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변화된 모습이 진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진도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엄마 소리 들으니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다. 그 말과 함께 말순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터뜨리며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지낼게요. 말순도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리니 다행이야. 말순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요리도 살림도 인생도요. 명진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어머니와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래야지. 바쁘다고 엄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훈이 만든 김치찌개는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올게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감을 땄습니다. 말순이 하나씩 따서 전해주고 명진과 지훈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감으로 곶감도 만들 수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가르쳐 줄게.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말이야. 말순이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명진과 지훈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명진이 말했습니다. 간 말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지훈도 덧붙였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집이 어디 가겠냐? 말순이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할 때 더 단단해지는 거라고요. 며칠 후 지훈의 새로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화해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할머니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희 며느리 정말 달라졌더라. 인터넷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고. 그래, 이제야 사람 됐어.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당에는 감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평온한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말순은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있다면 어떤 관계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